전하입니다. 정말 이렇게 울산 AP에서 강의를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중학생 때까지 울산에서 살았어가지고, 그리고 외할머니도 계시고, 이모들도 다 울산 살거든요. 그래서 울산 오면은 항상 되게 마음이 편안한 제 고향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분당에 살고 있어요. 어, 오빠랑 같이 살고 있는데 보통 오빠랑 같이 산다 그러면 남자친구냐, 뭐 남편이냐 물어보시는데 그 둘 다 아니고요. 친오빠랑 지금 3년 넘게 같이 살고 있거든요. 보통 자매끼리 아니면 형제끼리 같이 살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오빠랑 4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또 같이 사니까 또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더라고요. 오빠가 취향 누가 이렇게 중간부터 짰냐. 누구라 그러면 저밖에 없잖아요. 누가 휴지를 이 방향으로 걸었냐. 정말 힘들었지만 한 1년 정도 그렇게 다투다가 맞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주변에서 언니들이 이야기하는 게 선아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결혼 생활이다 이러는 거예요. 결혼이 그거랑 똑같다. 너가 지금 훈련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내가 좀 더 훈련을 받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빠랑 지금은 잘 지내고 있거든요. 또 좋았던 거는 어 저는 아미 사업을 저희 엄마가 저 5살 때부터 하셨기 때문에 요맘때 저희 엄마가 시작을 하셨거든요. 저희 엄마 되게 이쁘시죠? 어, 그랬기 때문에 오빠랑 돈독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없다 보니까 그냥 오빠가 저를 챙기고 특별히 저희 오빠가 좀 착한 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동생을 좀 잘 챙기는 오빠 스타일이거든요. 좀 너무 잔소리 많이 한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서 어디든 오빠랑 같이 놀러 다니고 오빠가 친구 집에 가도 오빠가 저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아마 저희 세대는 다 기억할 거예요. 다 부모님 맞벌이 아닌 집이 없었거든요. 특별하게 아메를 한다고 해서 바쁘셨던 것도 아니고요. 항상 열쇠를 목에 걸고 다니는 애였거든요. 그래서 그 열쇠 잃어버리면 집에 못 들어가고 요즘처럼 도어락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다 커가지고 삿포로 여행을 이거는 코로나 전에 2019년도에 다녀온 여행이거든요. 저는 이 여행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 사진을 넣어봤고요. 어, 저희 엄마는 너무 젊으셨죠. 영맘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저를 27에 낳으셨고 저희 오빠를 23, 24세 낳으셨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엄마는 항상 바쁘셨거든요. 저 결혼하시기 전에는 유치원 선생님으로 그리고 저가 태어나기 전에는 옷가게, 수입품 가게, 웅변 속셈학원까지 제 생각에는 안 바쁘셨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책임감을 느끼고 저랑 오빠를 잘 키워보고자 열심히 부단히 노력했던 멋진 엄마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제가 5살 때부터 아메이를 하셨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달라지는 건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늘 바쁘셨고, 늘 우유 아줌마라고 서울 우유 아줌마라고 계셨거든요. 저희 위층에. 근데 그분이 저를 진짜 많이 봐주셨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파트타임으로 저를 알게 되면서 딸이 너무 이쁘다. 내가 봐줘도 되겠냐. 이래가지고 그때는 시터 이모도 안 계시고 어린이집도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돌 전에도 보내잖아요. 근데 그때는 없었어서 제가 13층, 11층에서 그렇게 놀고 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엄마가 그 집에 보낼 때 그렇게 제가 많이 울었대요.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벌써 이제 시동을 건대요. 이제 울라고. 그리고 딱 그 집에 들어가면 안 온대요. 안 울고 노래 틀고 춤추고 잘 노는데 그 이모가 진짜 잘해주셨거든요. 그 이모가 하루는 막 청국장, 하루는 추어탕, 애를 진짜 시골 입맛으로 길들여 주셨고 제가 지금도 진짜 한식을 좋아하는 게 그 이모 덕분이고 지금도 연락을 하거든요. 지금도 아메 제품을 애용해 주시고 참 고마운 이모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전에도 바빴기 때문에 유치원을 이렇게 픽드랍을 못 해주셨고 학원을 픽드랍 해준 적도 없기 때문에 얘가 분명히 지금 늦게 일어났고 지금 나가면 유치원 버스가 없을 텐데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쩌려고 저렇게 나가나 이러고 베란다 부엌 유리문에서 이렇게 보면은 가던 차를 살짝 세운대요. 왜냐하면 분명히 늦는 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저 태워주세요 이러면서 세워가지고 같이 타고 갔대요. 아마
한 6살 때부터 그렇게 살아남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나. 혹시 5살, 6살 자녀가 있는데 내가 아메이해서 너무 바빠서 우리 애를 잘 못 챙겨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신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알아서 잘 크거든요. 오히려 내 준비물은 내가 챙겨야 돼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밤에 늘 문 앞에 적어뒀던 것 같아요. 엄마 내일은 뭐가 필요하고 아니면은 엄마 가방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적도 있거든요. 이 가방 메고 가도 돼요. 이러면 저희 엄마가 더 하세요. 안 돼. 적어놓고 자고 일어나 엄마 자고 계시니까 안 되는구나 이러고 준비물 그것만 돈만 챙겨서 가서 준비물 사가지고 가고 그렇게 씩씩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릴 때는 아메이 하는 게 제약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소풍에 그 흔한 깜찍이 소다, 뿌요 소다 이런 거 한 번도 못 들고 갔거든요. 무조건 캔치 주스. 그것도 조금 안 타주세요. 500ml 가득 타주셔가지고 애를 갖다가. 그래서 저는 저게 무슨 맛일까? 너무 맛있겠다. 친구들이랑 바꿔 먹었어요. 제가 소풍에 캔치 주스를 가져가면은 애들은 이게 너무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아 뭐 가져왔어? 이러면서 이거 체리 맛이네 맛있다 이러면서 그럼 나 뿌요소다 한 병만 이러고 그래서 지금 제가 엄마보다 키가 작은 게 아닌가.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엄마는 캔치를 열심히 타줬는데 얘가 왜 안 컸을까? 이제야 비밀이 밝혀지고 또 제가 사춘기가 되면서 아마 이 광고 사진 아시는 분은 제 또래인 것 같은데요. 클린 앤 클리어가 되게 유행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또래 때 반올림 뭐 그런 청춘 청소년 드라마 그런 게 유행을 해가지고 거기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뭐 바르는 거, 뭐 쓰는 휴대폰 이런 게 다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나를 위한 화장품처럼 이게 마케팅이 현혹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 엄마 쓰던 거 트리타지 퓨어 화이트, 에센셜. 물론 좋아 보이지만 뭔가 모델이 엄마다 보니까 이거 말고 나 좀 청소년을 위한 거라고 했는데 결국 제가 용돈을 모아서 클린앤클리어 풀 세트를 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밤늦게 오셔가지고 이제 화장실 딱 열었는데 그게 쫙 있으니까 아무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엄마들 아무 말 안 할 때 더 무서운 거 알죠? 사놓고 안 썼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춘기 때 다 앞머리 자르는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앞머리를 이렇게 두껍게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마에 여드름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화장품으로 될까라고 했는데 아메 스킨케어 라인으로 다 없어지고 지금은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말을 잘 들어야겠구나 라고 또 느낀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느낀 아메이 보상은 이때 아메이 보상을 처음 느꼈어요. 사실 저는 이 사진을 정말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소아비만 출신으로 지금 몸무게를 초등학교 때 몸무게였기 때문에 통통한 저 볼살이 싫어가지고 저희 엄마가 꺼내놨을 때 이거 누가 이 사진 꺼내놨냐고 당장 넣으라고 아니면 불태워버리라고 막 이랬는데 엄마가 다시 봐봐라 얼마나 귀엽냐 해가지고 용기를 내서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요. 저희 엄마는 제가 5살 때부터 아메를 하셨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리더십 여행을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2학년 때 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첫 여행을 외할머니 그리고 이모들을 데리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왜 나는 안 데리고 갈까? 선아야, 너는 앞으로 많이 가게 될 거야. 우리 엄마랑 이모들 좀 데리고 가자라고 해서 항상 울었던 것 같아요. 이모들이랑 그렇게 가고 너무 좋겠다 했는데 저한테 드디어 기회가 온 거죠. 다이아몬드 리더십 세미나라고 해가지고 삿포로가 제 아메이 보상 첫 여행이었어요. 정말 설렜거든요. 진짜 이때 살짝 사춘기 왔는데도 막 너무 좋다고 막 표현을 하고 막 밤에 잠도 안 자고 짐도 안 싸고 그래가지고 조금 혼났던 기억도 있는데 이때 기억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때 엄마가 아메이를 한다라는 건 이런 의미구나. 내가 이런 보상을 위해서 집에서 조금 노력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엄마도 A4 용지에 이렇게 뽑아 놓으셨어요. 설거지하면 얼마, 뭐 청소기 돌리면 얼마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걸 또 차곡차곡 모아서 저희 세대 때는 롤러브레이드가 유행이었거든요. 그거를 사기도 하고 그 뒤로 이렇게 많은 여행을 가게 됐어요. 정말 수없이 많은 여행을 가게 되어서 처음에는 사춘기 때는 이게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매년 여행을 간다라는 게 다른 집도 그렇게 하겠지.
우리 집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닐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성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매년 가족 여행을 간다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국내든 해외든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여행에서 저는 아메이가 주는 보상을 느낀 거는 아메이는 기업 개념 자체가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정말 열심히 아메이를 해가지고 가족 간의 대화가 만약에 없었다. 이러면 1년, 일년에 1번씩 여행을 보내주면서 5박 6일 동안 찐하게 만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첫날은 너무너무 좋아요. 한 3일까지도 너무 좋다가 한 3일째부터 싸우는 가족들 많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찐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속마음이. 아, 또 이런 여행 올라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엄마도 이야기하게 되고, 엄마 너무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또 돈독해지면서 각자 자리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다 다시 또 우리 뭉치자. 이렇게 해서 저랑 오빠는 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저는 성악과를 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크 음악을 전공하는 그런 성악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 대학교 4년 내내 정말 노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또 반수를 하기도 했고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1년 느렸다라는 생각에 난 절대 휴학도 해선 안 되고 방학 때도 쉬어선 안 돼라는 생각에 방학 동안에는 뭐 영어학원을 다닌다든지 프랑스 아카데미를 간다든지 집에 잘 안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부 때도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금을 꼭 받아야겠다. 왜냐하면 1학년 때 운 좋게 장학금을 받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도 계속 받고 싶어서 저를 더 옥죄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졸업 후에는 유학을 당연히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학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 엄마는 엄마 그러려고 아메했어. 엄마는 너가 끝까지 노래하는 거 뒷바라지 해줄 거야 라고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다른 집에는 그렇게는 못 해준다 이러면 그렇구나 하고 살짝 적거나 이렇게 되는데 선아 어디까지 가봐 내가 해줄게 이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원서를 이렇게 넣었더니 2차 오디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개의 학교에서 이제 오디션을 보라고 해가지고 미국을 가야겠구나 하고 이제 2달 코스를 짰는데 엄마가 같이 가주시겠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졸업식 때도 오실까 말까 고민을 하셨고 제가 뭐 대학교 내내 뭐 공연을 할 때도 와주시긴 하셨지만 사실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어요. 그 일정들이 엄마가 워낙 바쁘셨기 때문에. 근데 2달을 나를 위해서 뺀다고? 이건 너무 좀 부담스럽다. 나 오디션 잘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엄마가 너무 멋지게도 여기는 다 뭐 피바디 음대 아니면 미네소타 음대 뭐 그런 곳인데요. 거기서 이제 연습을 하고 나오면 이렇게 대기하고 계신 거예요. 연습 다 했어? 타? 이러시는 거예요. 어릴 때도 안 해주시던 픽드랍을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그 학교 앞에 서 계실 줄이야.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고민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 직접 가보니까 저희 학교를 졸업했던 선배님들 아니면 아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악과를 졸업해서 성악가로서의 삶이 순탄치 않구나. 더군다나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는 비자 유지라든지 취업 문제라든지 그런 게 정말 순탄치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 뭔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메이를 해볼까? 근데 또 엄마한테 말하진 못하겠어요.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서. 근데 내가 뭔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성악가라고 하면 몸이 아끼니까 뭐 몸에 좋은 거 먹고 뭐 규칙적인 생활하고 항상 그런 틀에서 제가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저를 옥죄더라고요. 더 다른 걸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하지 못하는 내가 20대 중반에 왜 이렇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뭔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만약에 내가 미국 유학을 가서 석사, 박사를 다 하고 돌아온다면 최소 34살일 텐데 그때 무언가 취업을 하게 된다라면 나는 어떤 상태일까? 내가 생각하는 그 꿈과 희망이 가득한 그런 유학 생활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생애주기 적자
그런 신문 기사들을 제가 보게 돼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현실 점검을 하게 되었어요. 아, 내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물론 엄마는 계속 지원해 주신다고 하지만 저는 늘 주고 싶은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때도 알바를 조금씩 해서 엄마 생신 선물을 드린다거나 그랬던 딸인데 왜 그렇게 했냐면 엄마가 주는 용돈에서 드려도 되지만 그렇게 해도 엄마는 좋아하셨지만 그 돈이 그 돈이더라고요. 근데 작은 돈이라도 내가 벌어서 해주는 그 기쁨을 알다 보니까 엄마가 리더십 세미나를 저를 먼저 선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 외할머니, 이모들을 선택했던 것처럼 저도 엄마가 조금 우선이더라고요. 가족이 좀 우선되고 제가 좀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생애주기 적자라고 해가지고 16세 때가 최고 소비가 많은 때래요. 중3 때. 저도 정말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중3 때 저는 진로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학원을 여기저기 옮겨 다녔어요. 뭐 몇 달 다니다 그만두고 몇 달 다니다 그만두고 아마 엄마가 정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 오빠는 한 번 다니면 진짜 끝까지 다니는 애였고 인강을 끊어줘도 끝까지 다 듣는 애 있잖아요. 그런 애였거든요. 근데 둘째인데 얘도 그렇게 하겠지 싶어가지고 인강을 끊어줬는데 몇 개 안 듣고 기간이 끝나버렸어. 그리고 학원도 몇 달 다니더니 나 여기 못 다니겠어요. 이러니까 엄마가 엄청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30 되어서도 이제 취업을 못 할 것 같으니까 또 고민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보면은 노후 필요 자금이라 그래서 정말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 되려면 월 300만 원 내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아, 정말 많은 돈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유학 시절이니까. 그리고 2030 세대, 나는 M4 세대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포기한 것 1위는 결혼, 꿈과 희망, 내 집 마련, 연애, 출산, 인간관계, 건강까지도 포기하는. 근데 정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분당에 살아봐도 물가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고 거기 하나로마트가 바로 앞에 있거든요. 울산 하나로마트랑 달라요. 저희 엄마가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이렇게 장을 보는데 선아야 요거 봐라 요게 10,000원 이러는 거예요. 고구마 줄기 요만큼 돼 있는 게 10,000원이고 막 울산 시장 가면 다른 게 그리고 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못 받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아, 내가 이 전공을 해가지고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자영업자를 하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자영업이거나 전문직이거나. 근데 ESBI, 이 내분면에서 노동수입, 이 S분면은 노동수입에 속하거든요. 노동수입이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교수님이라고 하면은 성악과를 졸업해서 교수님이라고 하면 되게 진짜 대단한 거, 내 노후가 진짜 끝장나는 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박사가 많고 그래서 아메이를 알아보게 됐어요. 아메이는 엄마가 하는 아메이는 뭘까? 엄마는 무슨 일을 하기에 저렇게 2달 동안 시간을 낼 수 있고 제가 2달 동안 같이 다니면서도 수시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엄마 괜찮아? 엄마 우리 이렇게 다녀도 괜찮아? 막 숙소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이러고 14일인가 13일날 캐시백 들어왔어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도대체 괜찮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메이가 그런 거구나 진짜. 진짜 인세 수입이고 자산 소득이구나.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아메이 대학원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유학을 가지 않고 이 가방 줄 세우는 거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메이를 꽤나 해보신 분이실 텐데요. 여긴 분당 아메이 센터거든요. 분당 아메이 센터 2층에 강의장이 있어요. 이런 강의장이 있는데 정말 코로나 전에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한 진짜 300명, 200명, 300명 왔던 것 같아요. SLM처럼. 근데 이 가방줄이 제가 무려 강의 시작 3시간 전에 가서 놓은 줄이거든요. 진짜 누군가 앞에 엄청나게 많이 와 있고 이 가방줄이 한 바퀴가 돌아요, 진짜. 그 정도로 서울에는 이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고 그 정도로 투잡, 쓰리잡이 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아메이에서 찐 멘토들을 만나요. 아메이 사업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대학원 수업처럼 들으면은 좀 자신이 있겠더라고요. 배우는 거는 좀 자신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리더님들을 만나서 하나도 똑같지가 않았어요. 강의가 너무 재밌었어요. 다 하는 이유가 다르고요. 다 해야 될 이유가 다르고, 그리고 해오신 과정이 다르고, 그걸 보면서, 아, 엄마가 아메이를 했다고 해서 그 아메이가 똑같은 아메이가 아니구나. 나만의 아메이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책을 막 추천해 주셔가지고 책을 읽게 되었거든요. 제가 오늘 한 3개의 책을 추천드릴 건데 걷는 사람 하정우, 그리고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멘탈리티, 이 책은 최근에 읽은 책인데요. 걷는 사람 하정우, 이 책은요, 하정우 배우가 걷는 것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쓴 책인데요. 보시면 내가 오늘 기분이 영 별로야. 웬만하면 다음에 이야기하자. 이거 흔하게 했던 말이거든요. 제가 대학생 할 때. 그래서 내가 삐거덕거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못되게 구는 건 되게 기분 탓이다. 기분은 무척 힘이 세서 누구나 기분에 좌지우지 되기 쉽다. 순간의 기분 때문에 그릇된 판단을 내릴 때가 있고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그리고 또 의미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하정우 배우님이 되게 긴 코스를 걸어요. 하와이에 가서 진짜 긴 코스를 걷거든요. 근데 걷다가 그분도 그 생각을 했대요. 내가 왜 이 하와이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걷고 있지? 모든 일이 그렇대요. 걷기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었고 내가 이게 이 길의 의미가 이게 포기해도 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아메이도 하다 보면, 아니면 제가 수영을 배우려고 하거나 헬스를 배우려고 해도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거는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이유가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맨 끝에 보시면은 단순한 행동과 결심이 훨씬 힘이 세대요. 일단 몸을 일으키는 거, 다리를 뻗어 한 발만 내디뎌 보는 거. 여기서 저는 좀 인생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책,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 손흥정님께서 손흥민 선수를 되게 훌륭하게 키워내셨잖아요. 보면 삶의 역경과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대요. 머릿속으로 고민하기보다 몸의 리듬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매일, 그러니까 자는 시간 균일하게 하고요. 특히 저희 또래 진짜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 봐버리면은 막 12시에 자는 게 아니라 막 3시, 4시 넘어버리면 그 다음날 패턴이 깨지잖아요. 그리고 멘탈리티라는 책이 뭐냐면요. 버락 오바마랑 NBA 유명한 농구 선수들을 다 그분이 멘탈 코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항상 하는 게 그냥 자기 할 일 하세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자기 할 일 해야 되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는 데는 재능이 필요 없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래요. 그리고 김연아 선수도 유명한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스트레칭 하면서 무슨 생각하는, 그냥 뭐 하는 거지 무슨 생각을 해요. 그런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행동을 한다라는 게 저는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비법을 알려주세요. 내가 그 비법대로 해가지고 해내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모든 비법이 들어있는 게 탱코하더라고요.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그 강의장 가가지고 시스템 강의 듣고 탱코하고 그게 다야, 비법 없어요 이러면서 엄마가 되게 웃으셨거든요. 뭔가 비법이 있다고 생각 들었는데 탱코 안에 진짜 답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탱코아의 1번 체력 단련에 좀 몰입해 보기로 했어요. 저는 다이어트를 해본 적도 없고 체력 단련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마라톤을 알게 되고 바디 프로필을 찍게 되고 제가 살이 후딱 넘어갈게요. 반줄 입고 찍어가지고 저희 엄마가 레깅스를 입고 찍으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무려 거의 9.9kg, 10kg를 뺀 거거든요. 사실은 성악은 살이 좀 있으면 더 잘 되겠다라는 생각에 한 번도 살 빼려고 노력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저보다 더 통통한 애들도 많았었고요. 그런데 아메이를 통해서 바디키를 통해서 이렇게 살을 빼보니까 이 재미가 진짜 쏠쏠하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니까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게 너무 가볍고요. 그리고 요리 미팅을 도전하게 됐어요. 요리 미팅이라고 하면 진짜 그럴듯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막 3-4가지 요리를 척척 해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무조건 1가지, 2가지 요리를 했어요. 그리고 엄마의 사진과 레시피를 참고했어요. 이게 엄마의 요리고요. 이게 제 요리거든요. 소름 돋지만 똑같은 레시피예요. 똑같이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썰어라 했는데 거기 있는 언니들도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근데 언니들이 정말 맛있게 먹어주시고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요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언니들이 지금까지도 애용자고 정말 사업으로 보고 있을 정도로 정말 저에게는 큰 소비자고 귀한 소비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 내 요리는 왜 이래요? 이러면은 좀 안 좋은 말을 하셔야 되는데 사진을 이쁘게 찍어야지. 사진을 아무리 이쁘게 찍어도 저거는 안 될 비주얼인데 사진을 이쁘게 안 찍어서 그래 라던가 아니면 대답을 회피하신다던가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저는 엄마한테 정말 잘하는 딸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빠한테도 그리고 외할머니한테도. 왜냐하면은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방학 때 진짜 많이 봐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외할머니가 슈퍼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방학 때 외할머니 댁 가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슈퍼가 거의 찰리의 초콜릿 공장처럼 가면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소화 비만이 더 촉진되지 않았나. 할머니가 아무거나 다 뜯어 먹어도 괜찮다 하셨거든요. 근데 아메이를 통해서 제가 요리를 배우고 엄마의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그러면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요리 맛은 보장 못하지만 국이 되게 짜게 된 적도 많았거든요. 근데 엄마가 알아서 이렇게 물을 넣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케이크도 직접 만들어서 해드리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하면 제가 왜 아메이 사업을 했는지고요. 지금부터는 아메이가 뭔지, 왜 제가 엄마뿐만 아니라 아메이 회사와 어, 기업 이념뿐만 아니라 그런 소득에 반해서 하게 됐는지 설명드리자면 아메이는 되게 오래됐어요. 1959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저희 엄마가 태어나시기도 전이죠. 그리고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 진출해 있어요. 세계 75개 대학과 기술 협력을 했고요. 1100여 개 국제 특허 및 출원. 그러니까 아메이 제품을 쓰면서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아, 진짜 조금 좋네. 그러니까 막 엄청 좋네 이게 아니라 조금 편하네 이런 게 다 특허래요. 진짜 그냥 제가 카페 알바를 했을 때도 손이 다 벗겨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퐁퐁을 썼더니. 근데 저희 집에 거는 맨손으로 해도 괜찮았는데 이건 왜 이렇지? 저는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썼는데 그게 특허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아토피가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대중 목욕탕 가면 그냥 있는 비누를 쓰면은 또 두드러기가 올라와요. 근데 왜 아메이 비누는 괜찮지? 그게 특허더라고요. 그리고 천여 명의 석박사, 전문 연구진, 58개 연구도 이건 좀 더 디테일하게 스폰서님한테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450여 가지를 직접 생산하고 만여 가지 제품을 상품을 유통하고요. 미 프로농구 NBA 올랜도 매직 구단주기도 해요. 아메이가. 아까 멘탈리티 책에서도 올랜도 매직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올랜도 매직에 졌을 때 뭐 멘탈을 더 부추겼고 이러면서 올랜도 매직이 그렇게 잘하는 구단은 아니었나 봐요. 그리고 아메이는 연매출 10조 이상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거 잘 몰랐는데 보통 쓰는 게 LG 생활건강 많이 쓰잖아요. 그 매출 훨씬 이상이거든요. 부동의 세계 1위고요. 그리고 아메이 창립자 두 분이 계시는데 이 두 분들의 아들이 지금 경영을 하고 계시고요. 또 다른 경영인을 또 고용해서 하고 있고요. EBS에 이건 나왔던 분들, 여기 있던 분이 여기도 나오죠. 이분들이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 억만장자 도시를 바꾸다라는 주제로 EBS에 출연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메이라고도 안 나와요. 미국 억만장자 그리고 A 유통업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랜드 레피즈시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트 프라이즈라는 걸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되게 유명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미술품을 전시하고 그림을 그려서 1등 하면 5억의 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 그런 게 미술품으로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엄청 크잖아요. 미국 내에서도 이 기간에 그랜드 레피즈라는 데를 가면은 진짜 볼거리가 많고 사람이 많이 모여라고 해서 여행 책자에 나올 정도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물어보신 거예요. 당신의 가족들은 왜 돈 대신 예술로 도시에 공헌을 하려고 하냐? 돈으로 하지 않냐, 보통. 아, 저희 할아버지랑 아버지는 돈으로 하셨다고. 1세대, 2세대 때는 어린이 병원, 맨 처음에 보이는 게 헬렌 디보스 어린이 병동이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큰 병원이에요. 저 큰 병원이 아예 어린이 병동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베넨델 아레나라고 해서, 그리고 밑에는 디보스 플레이스, 그리고
베넨델 인스티튜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건물들을 세우고 그 지역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근데 3세대에서 느낀 거는 이렇게 건물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자꾸 대도시로 빠져나가네. 더 모아야겠다. 여기서도 일자리가 있고 여기서도 사람이 모인다라는 거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아트프라이즈라는 걸 한 거예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보이는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여기 이렇게 뭐 유통업으로 돈을 번 부호가 기증한 병원입니다. 헬렌 티버스 병원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인터뷰를 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 그 이상의 일이라고. 진짜 이게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요? 어떤 회사가 이렇게 선하게 영향력을 할까? 그래서 ESG라고 해서 요즘 정말 핫하죠. 근데 아메이는 60년 전부터 ESG 경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영상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One, two, three, four. Come on, I can feel it, yeah. 아무나 할 수 없는 ESG 이야기. I can feel it. 이런 활동들이 요즘 말로 ESG. 하지만 아메이는 60년 전부터 쭉 해오던 일.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이로운 것을 만들겠다. 환경, 그리고 사회와의 공존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메이는 시작부터 생각했기 때문. 60여 년 동안 아메이가 걸어온 길을 이제 함께 걷기 시작하는 많은 기업들.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유행이 아닌 철학으로,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아메이의 ESG는 계속됩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공존의 실천 아메이. 너무 멋지죠. 진짜 유행이 아닌 그리고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해내는 기업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제품이 있어요. 사실 다 담지 못했어요. 이 창에 다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주된 제품들만 한번 담아봤는데요. 씨앗에서 제품까지 책임지는 전 사실 엄마보다 키가 작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양제를 잘 안 먹었어요. 지금은 진짜 잘 먹거든요. 지금 한 주먹씩 먹는데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집에 말 안 듣는 애가 있다면 다른 이모를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엄마가 아니라 다른 이모가 이야기를 하면은 얼른 먹거든요, 애들이. 왜냐면 저도 지금 조카들을 키를 진짜 많이 키워줬어요. 진짜 그 집에 그렇게 큰 애가 없을 정도로 뭐 183, 179 이렇게 키워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정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엄마보다 작을 수 있다. 나는 엄마보다 작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모처럼 되고 싶니? 하면은 얼른 넣더라고요. 키주스도 얼른 빨아당기더라고요. 이 농장을 가로지르려면 3시간 반이 걸린다. 한 농장의 크기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한테 항상 들었던 게 아세로라 씨 나무가 12만 8천 그루요? 13만 8천 그루요? 13만 8천 그루랍니다. 아세로라 씨 나무가 그렇게나 많고 그걸 다 유기농법으로 아메이 유기농법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말 믿고 먹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저 다래끼 한 번도 안 나거든요. 근데 눈 밑에 다래끼 같은 게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다음날 강인데 속으로 또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구나. 늘 다사다난하구나. 순탄하지 않구나 했는데 스폰서님께서 어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알러지인가요? 뭐 약을 먹어야 되나요? 아세로라 씨를 수시로 먹어봐라 했더니 진짜 없어졌어요. 여기가 진짜 애벌레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똥똥했거든요. 그래서 막 사진도 찍어가지고 어떡하냐고 이랬는데 깔아앉더라고요. 이런 광고에서 이렇게 강의에서 이런 내용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 경험이니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 정말 심하죠. 문제는 농도가 아니라 알갱이 숫자래요. 그래서 몸에 이렇게 찍어 보면은 극미세먼지가 침착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정수기도 전 정수기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잘 취할 때 엄마가 설치를 해주셔가지고 물을 사 먹지 않아서 너무 감사했고요. 요거는 이스프링이 콜라를 정수하는 This is 거거든요. eSpring, a leading global brand in home water treatment technology. Everyone knows that cola is a syrupy, sticky substance.
It is the last thing that comes to mind when you think of clean, clear water. To showcase the performance of the eSpring system, a product engineer is going to filter cola through the unit to simulate contaminants. Cola passes directly through the pump and enters the eSpring unit. As the chamber fills, pressure rises, and the cola is forced through the patented carbon block filter. The carbon filter, the heart of the eSpring unit, effectively filters the cola. From cola to clean, clear water. 그래서 보시면은 집에서 정수기 필터 갈 때 보면은 그렇게 더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반포동에 필터를 갈러 갔는데 황토색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거기 진짜 비싼 아파트잖아요. 좋은 아파트들이고. 근데 배수관이 진짜 엉망이구나. 뭐 집에서 녹물이 안 나온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이 이 스프링물을 먹기 전에는 어떤 물을 드셨을까? 심지어 조금 아프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스프링이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제가 정말 애용하고 있는 25센트 라이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막 마라톤도 좋아하고 했지만 밖에서 뛰어다니면은 진짜 코가 이렇게 하면 딱 붙을 때가 있거든요. 얼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집에서 하면 되니까 너무 좋고요. 요거를 이야기를 드리자면 아메이는 결국에는 요즘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잖아요. 아메이는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플랫폼이라고 하면 익히 아는 우리 유튜브, 쿠팡, 뭐 배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돈을 쓰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쓰기만 하기 때문에 이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소비자였던 거예요. 돈을 쓰는 구간. 어떻게 해도 돈을 쓰는 구간. 인스타를 봐도 인스타에서 광고를 통해 가지고 또 무언가를 사죠. 유튜브를 보면서도 그 밑에 무언가를 자꾸 팔아요. 이런 기업들은 파는 거에 익숙한데 내가 아메를 하려고 하니까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난 못 파는데. 진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무언가를 자기 시간을 판다거나 자기 능력을 팔거든요. 근데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플랫폼이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간단하게 아메이는 맞추고 바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써보고 괜찮네? 라고 하면 혼자 잘 쓰고 싶어. 나는 어디 알리는 스타일 아니야. 누구 못 만나. 이러면 소비자로 있으시면 되고요. 우리 언니한테, 우리 엄마한테 알릴래. 이러면은 사업자신 거고요. 근데 난 별로야. 간혹가다 이런 분 계세요. 나 별로야. 이러면 교환 환불이 돼요.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라고 해서 90일 이내에 무조건 환불이 되니까 사실 저는 친구들한테 권할 때도 그렇게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써보고 환불하면 된다. 환불 어떻게 해? 선아 미안해서. 아니야, 나한테 아무것도 그런 거 없어. 환불하면 돼. 잘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아메이 사업을 좀 배워보고 싶어서 울산 AP에 왔었거든요. 그때 김미량 리더님 강의를 들었었는데 사실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요 구조만 기억이 나요. 역전이 되는 거였구나. 선착순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26년 동안 이야기를 했을 텐데 안 들렸어요. 그래서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구나. 이게 되게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U에 대한 수입이 스폰서가 있든 없든 똑같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됐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제가 브론즈 빌더를 한 2년 이상을 했네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브론즈 빌더만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SP, GP, 플래티늄, 파운더스 플래티늄. 지금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도전 중이에요. 제가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계속 큐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플래티늄이 되니까 좋은 거는 이렇게 금도 주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누구한테 금 받아본 거는 돌잔치 이후로 처음이라서 이렇게 금도 주는구나. 그리고 또 더 좋았던 거는 제가 아메이를 같이 하자고 했던 친구, 그 친구가 ABC를 소개하고 C가 내가 전혀 모르는 C가 또 다른 ABCDEF를 소개해서 그 C가 다이아몬드가 된다면 누가 가장 좋은 일일까요? 보통 이렇게 보면은 피라미드 구조라고 알고 계신 분들은 내가 제일 꼭대기 있으니까 내가 제일 좋겠네 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 아메이는 결국에는 남을 도와야 성공하고 그래서 윈윈 비즈니스거든요. 저도 사실은 아메이 사업을 한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도 잘 안 됐던 시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때는 왜 그랬냐면 그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돈 버는 일은 정말 많고 아메이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만약에 음악 학원을 차린다면 직원을 두겠죠. 그 직원한테 엄청난 노하우를 다 알려주고 한다면 그 직원이 다른 학원을 차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같이 동업을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더라고요. 돈이 얽힌 문제에서는. 근데 아메이에서는 진짜 윈윈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돈을 니네가 알아서 갈라봐라 이게 아니고 회사가 알아서 다 정리해서 나눠주시고 더 잘 됐어. 그럼 리더십 보너스를 더 줄게 라던가 여행도 보내줄게 라던가 무한히 잘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정과 보상이 보면 저는 브론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플래티늄이 되었고요. 저희 엄마는 제가 5살 때부터 하셔가지고 아마 2학년 때 에메랄드가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다이아몬드가 되셨고요. 고등학생 때 수석 다이아몬드, 대학생 때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셨어요. 정말 꾸준히 해오신 것 같아요. 그때는 뭔가 되게 반짝하는 리더님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엄마는 뭐 다음에 금핀 안 가요? 막 이렇게 주제넘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엄마가 더블 가려면은 누가 다이아몬드 돼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쉽지 않은 건데. 근데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정말 사업에 관심 있는 친구거든요.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전 사업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아메이 사업을 하면 엄마한테 뭐가 좋지? 그럼 엄마가 핀을 갈 수 있나? 이런 것도 어릴 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누구야, 누구누구 이모가 이렇게 핀이 되면은 엄마가 뭐가 돼?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좋았던 거는 이번에 2023년 회계연도 리더십 세미나 프로모션이 진행되잖아요. 1월부터 여행 보너스 20%를 더 주는. 정말 저의 그걸로 가고 싶거든요. 제 여행으로 가고 싶거든요. 이름표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밑에 제 이름이 적혀 있지만 밑에 박은희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박은희 덕분에 왔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선아 덕분에 왔다 이런 것도 한 번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럼 2주를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폰서님 여행으로 제 여행으로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는 2018년도에 삿포로 여행을 갔을 때예요. 정말 좋았거든요. 호텔에 보통 이렇게 음료수나 이런 거 있으면은 먹지 마라 이러잖아요. 절대 먹지 마라 이러는데 아메에서는 이거 나중에 다 챙겨가세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캐리어를 하나 비워서 갈 정도로 일부러 다 챙겨가기 위해서 스키복도 그렇고 이렇게 밴도 나와가지고 다 태워주시고 하시거든요. 참치 해체쇼도 해주시고. 그리고 2019년에 갔을 때는 표정이 좀 더 밝아졌죠. 매년 가게 되니까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방도 2개나 주셔가지고 넓게 생활을 했고요. 이제 제가 사실은 부산에서 한번 강의를 했었어요, 여름에. 그때 제가 이렇게 PPT를 길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앞에 시계를 못 봤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이 정도면 너무 많이 말한 거 아닐까. 어떡하지? 이 시간이 오바됐나 했던데 몇 분이었을까요? 23분이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쭉 뼈서더라고요. 진짜 모든 걸 다 이야기했는데 아메의 보상과 비전을 다 이야기했는데 30분이 안 되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동공지진하고 있으니까 탐리더님께서 저희 엄마를 또 불러주셔가지고 저희 엄마가 스피치를 해도 32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PPT 장수를 아주 길게 늘려봤거든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5분 일찍 끝나게 생겼는데 마지막 영상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퀀텀 리프에 대한 강의.
네. 이 퀀텀 리프 이 영상을 보면은 진짜 마음이 설레거든요. 사실은 저도 네트워크가 진짜 정말 여리여리하고 뿌리를 다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를 잊지 않고 계속 관리를 해보시면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두고 계속 관리를 하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에서 또 빅3가 나가기도 하고 그분이 사업을 보기도 하고 그분이 저로 인해서 건강해지기도 하고 키가 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도 버릴 소비자도 없고 하나도 버릴 그런 네트워크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부터 또 5년 뒤에 어떻게 성장할지 진짜 아무도 모르잖아요. 더 훌륭한 리더님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혹시 제 강의가 첫 강의였다면 불행히도 이 강의는 아메이의 100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1000분의 1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강의 한 번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한번 10번을 참고 들어보시길 원해요, 저는. 진짜 아메이를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OM도 가보시고요. CLC도 가보시고요. 스폰서님 주관하시는 홈미팅도 가보시고요. 이런저런 미팅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해보시면은 그때도 사실 감이 잘 안 잡힐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은 진짜 퀀텀 립 할 때가 오거든요. 저도 그때를 바라면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